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미 오른 대장주를 지금 따라가도 될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선 대형주, 방산 대장주. 이미 시장의 관심은 익숙한 종목들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돈은 늘 한 박자 먼저 움직입니다. 모두가 같은 종목을 바라볼 때 시장은 조용히 다음 투자를 준비합니다. 오늘은 그 길목에 있을 수 있는 5개 종목을 보겠습니다. K뷰티의 코스메카 코리아, 조선 기자재의 동성화인텍, K방산의 S&T 다이내믹스, 반도체 후공정의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AI 전력 인프라의 산일전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미 오른 대장주 말고 다음 돈은 어디로 갈까? 주식시장은 늘 심리의 게임입니다. 처음에는 대장주가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장주를 놓친 투자자들이 2차 수혜주를 찾기 시작합니다. 조선 대형주가 오르면 조선 기자재를 보고 반도체 대형주가 오르면 후공정 기업을 봅니다. 방산 완성품 기업이 주목받으면 핵심 부품 기업을 보기 시작하고 K뷰티 브랜드가 뜨면 그 제품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제조사를 보게 됩니다. 시장의 돈은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미 오른 종목이 아니라 아직 시장이 다 반영하지 못한 다음 기업입니다. 워런 버핏은 훌륭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것이 평범한 기업을 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좋은 투자가 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피터 린치도 자신이 왜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분석할 5개 종목도 단순히 핫하다는 이유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적, 수주, 업황, 목표주가, 차트 위치까지 함께 보면서 진짜 기회인지 아니면 이미 많이 반영된 기대감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K뷰티의 진짜 수혜주는 브랜드가 아닐 수 있다. 첫 번째 종목은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저는 이번 5개 종목 중에서 코스메카 코리아를 가장 균형이 좋은 종목으로 봅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K뷰티라는 강한 산업 흐름이 있으며 주가도 고점 대비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 부담이 어느 정도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K뷰티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브랜드를 먼저 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누가 그 제품을 만들고 있느냐입니다. 브랜드가 잘 팔릴수록 뒤에서 생산하는 ODM 기업은 조용히 바빠집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바로 그 위치에 있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매력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숫자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실적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크게 성장했고 시장 기대치도 웃돌았습니다. 특히 국내 인디뷰티 브랜드의 성장, 미국 시장 확대, 고객사 다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브랜드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브랜드의 성장을 제조단에서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브랜드가 뜰지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브랜드가 뜰 때 함께 바빠지는 회사를 찾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가 바로 그런 구조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코스메카 코리아는 무리한 급등주보다는 조정 후 재평가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가깝습니다. 이미 고점에서 어느 정도 내려왔고 실적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쉬어가는 동안 이익 체력이 올라오면 시장은 다시 밸류에이션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K뷰티에서 진짜 무서운 회사는 브랜드가 아니라 공장일 수 있다. 브랜드는 유행을 타지만 제조사는 산업 전체의 성장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번 5개 중 투자 매력 1순위로 볼만합니다. 동성화인텍, 조선주 다음은 조선기자재다. 두 번째는 동성화인텍입니다. 조선주가 이미 많이 올랐다고 해서 조선 사이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배가 팔리면 그 배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동성화인텍은 LNG선에 들어가는 초저온 본행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LNG는 매우 낮은 온도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본행제가 핵심입니다. LNG선 발주가 늘어나면 조선사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 기업에도 실적 기회가 생깁니다. 동성화인텍의 장점은 수주 기반 실적 가시성입니다. 수주 산업에서 계약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앞으로 매출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숫자입니다. 특히 LNG선은 친환경 전환, 에너지 안보, 글로벌 LNG 수요 확대라는 큰 흐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형 조선주가 먼저 달렸다면 그 다음은 조선 기자재 기업이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성화인텍은 바로 그 흐름에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조선 슈퍼사이클을 단순히 대형주로만 해석하면 기회의 절반을 놓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동성화인텍은 산일전기처럼 폭발적으로 급등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정감이 있습니다. 급등주는 수익도 빠르지만 흔들림도 큽니다. 반면 동성화인텍은 수주와 업황이 같이 받쳐주는 실적주 성격이 강합니다. 이 종목의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조선주가 앞에서 달렸다면 이제는 배 안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봐야 한다. 대장주를 놓쳤다고 시장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장주 뒤에는 늘 2차 수혜주가 있습니다. S&T 다이내믹스, KE 전차의 숨은 심장. 세 번째는 S&T 다이내믹스입니다. 방산주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완성품 기업을 먼저 봅니다. 전차는 현대로템, 항공기는 한국항공우주함정은 조선사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방산산업의 진짜 경쟁력은 완성품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부품을 누가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S&T 다이내믹스는 KE 전차 변속기 스토리가 강한 기업입니다. 전차가 아무리 강력해도 움직이려면 변속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KE 전차의 숨은 심장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 분석에서도 S&T 다이내믹스는 단순한 기대감만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고 방산 수출 확대 기대감도 있습니다. 특히 KE 전차의 수출 확대, 변속기 국산화, 중동 시장 가능성은 이 회사의 재평가 포인트입니다. 방산에서 국산화는 단순한 부품 대체가 아닙니다. 수출 승인 리스크를 줄이고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며 협상력을 강화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 더 크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S&T 다이내믹스는 확인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처럼 실적과 목표 주가가 명확하게 정리된 종목이라기보다는 촉매 대기형 종목에 가깝습니다. 자사주 소각 가능성, KE 수출 확대, 신규 방산 수주 중 하나가 강하게 현실화되면 주가 재평가가 가능하지만 그 전에는 박스권 흐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의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방산주를 볼 때 완성품만 보면 안 됩니다. 전차가 움직이려면 숨은 심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마이크론, HBM 시대의 후공정 수혜주. 네 번째는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사람들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먼저 봅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만들고 끝나는 산업이 아닙니다. 패키징하고 테스트하고 후공정을 거쳐야 비로소 제품이 됩니다. 특히 HBM과 고성능 메모리 시대에는 후공정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하나마이크론은 바로 이 후공정 영역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HBM을 못 샀다면 후공정을 보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의 기본적 흐름은 좋습니다. 메모리 업황 회복, 서버 디램 수요, 베트남 법인 성장, 자회사 실적 개선 가능성이 모두 연결됩니다. 증권사에서도 실적 개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가격입니다.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올라 목표 주가와의 간격이 좁아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려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실적이 다시 한번 시장의 눈높이를 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회사인데도 주가는 쉬어갈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52주 고점 부근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면 후공정 수혜주로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지만 돌파에 실패하면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은 단독 주인공이라기보다는 반도체 후공정 바스켓 안에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 종목의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HBM 시대에는 만드는 회사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조립하고 테스트하는 회사도 바빠집니다. 산일전기 좋은 기업이지만 좋은 가격일까? 다섯 번째는 산일전기입니다. 사실 가장 뜨거운 종목은 산일전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변압기, 북미 수주. 지금 시장이 좋아하는 단어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처음에 GPU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 센터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데이터 센터에 전기는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 질문이 산일전기의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산일전기는 실적도 강하고 수주 스토리도 좋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 변압기와 전력기기 수요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단순한 전기장비 기업이 아니라 AI 인프라의 숨은 수혜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의 질이 아닙니다. 가격입니다.
이미 시장이 너무 빨리 알아버렸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가 너무 앞서가면 작은 실망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산일전기는 가장 조심해야 할 종목입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고 시장의 기대가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좋은 기업이지만 좋은 가격인가? 를 물어야 합니다. 이 종목의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산일전기는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좋은 종목입니다. 문제는 시장이 그걸 너무 빨리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시장은 결국 실적과 가격을 동시에 본다. 오늘 5개 종목을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실적과 가격 매력이 가장 균형 잡힌 종목입니다. 동성화인텍은 조선 슈퍼사이클의 안정적인 2차 수혜주입니다. S&T 다이내믹스는 K방산의 숨은 부품주로 촉매가 필요한 종목입니다. 하나마이크로는 후공정 수혜가 분명하지만 주가 위치가 부담입니다. 산일전기는 가장 뜨겁지만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할 종목입니다. 즉 가장 핫한 종목과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좋은 기업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도 너무 비싸게 사면 긴 시간을 버텨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잠시 외면한 좋은 기업은 조용히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시장은 늘 말합니다. 이미 오른 종목을 따라올 것인가 아니면 다음 돈의 길목을 찾을 것인가. 저는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바로 그 길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장주 뒤에서 조용히 실적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 아직 시장이 완전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기업들, 그곳에서 다음 기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빨리 뛰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냉정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인베스트 GPT였습니다. 굿바이.